네, 오밤중의 뉴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좀 첫 번째 주제는요. 제가 뭐 좀 전에도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대한 얘기. 자,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그 비서실장님, 전 비서실장님과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너무 함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전부 다 알려졌대요. 그리고요, 돌아가신 분 그 책임을 왜 이재명 대표한테 묻습니까? 이 검찰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분에 대해서 뭔가 괴롭히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무슨 압박을 했어요. 뭔가 구체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 거는 검찰이죠.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검찰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왜 책임을 지지 않고, 아니 언론은 왜 검찰의 문제는 짚지 않으면서 왜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를 삼죠? 솔직히 말하자면 박근혜 대표 주변에서, 옛날에 박근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 당장 거기도 비서가 한 분이 돌아가셨죠. 친척도 돌아가셨죠. 예. 그다음에 박근혜 그 국정농단 그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한 두어 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박근혜와 관련해가지고 숱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에 대해서 박근혜한테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뭐 이명박도 마찬가지지. 자, 왜 언론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걸까요? 왜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상한 기준을 댑니까? 가해자는 검사 아닌가? 자, 어쨌거나 지금 이 검찰과 한 통속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언론들의 이 행태를 보면은 정말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구나. 저것들이 과연 언론인가? 과연 저들을 과연 사람이라고나 할 수 있는가? 언론은 둘째치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툭하면 언론들, 특히 기자들, 그 유튜버들이 사람 되게 얕잡아 보잖아. 그 헤럴드 경제 좌연길이 같은 경우는 대놓고 빈정대고 그러잖아요. 그죠? SBS 무슨 그 노조위원장인가 하신 분, 그분도 유튜버들 아주 얕잡아 보고 있대. 자, 그런데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언론들 아닙니까? 검찰이 하는 말이면 고스란히 다 받아서 그대로 떠벌리고, 검찰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처럼 떠벌리고, 또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전해졌다라고 떠벌리고. 이 가짜는 얘기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론이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기레기도 안 돼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니, 쓰레기는요, 효용이 있고 그 효용에 따라서 사용을 한 다음에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져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자신의 효용을 다 하고 버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이게 효용의 가치를 다 하고 자기 효용을 다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건가? 애시당초의 효용이 아니라 애시당초의 악영향만 있잖아요. 악성 물질이잖아. 이거는 쓰레기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기레기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우호적인 표현 같아요. 기자로서의 효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그건 기레기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처음부터 효용 가치가 없었어. 민주주의에서 이런 언론은 사라져야 되는 거야. 악질이에요, 악질. 쓰레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 세균덩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독성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부터 독성 물질.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언독인가? 언독?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 내용입니다. 알려졌대는데 알린 사람이 없다. 전 비서실장 장례식장에서 밝혀진 언론의 거짓말입니다. 자,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언론 보도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전해졌다, 전해졌다, 발견됐다, 발견됐다, 전해졌다예요. 전부 다. 전해졌답니다. 전해졌다. 자, 전 씨는 자택에도 숨진 채 발견됐다.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졌대. 그래, 알려졌는데 그럼 누가 알려줬는데? 예? 누가 알려줬습니까? 누가 알려줬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예? 여기도 툭하면 알려졌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예. 알려졌다, 알려졌다, 전해졌다는데 누가 알려줬는지 도무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알려준 걸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려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내가 취재를 했는데 한 사람한테밖에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해. 그렇죠. 한 사람한테밖에 안 들었으면은 취재원이 한 사람이면 그걸 그대로 그 자신 있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알려졌다라고 써요. 두 명한테 들으면 좀 자신 있죠. 뭐라고 보인다. 뭐로 보인다. 그다음에 세 명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뭐다라고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물을 보죠. 그러면 확인됐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졌다, 알려졌다, 알려졌다. 누가 알려줬는데? 자, 내가 알려졌다라는 말을 쓰려면 한 명한테는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 한 명이 누구야? 그 한 명이 누군지는 여기 써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딱 이름을 밝힐 수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관계자라든지 또는 경찰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현장 임석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확히 쓰면 측근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쓰지도 않고 알려졌다라고 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굳이 출처를 밝힐 수 없다. 그러면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누구의 표현인지라고 쓸 수 있으면 안 돼. 내가 확실히 보았다, 확실히 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확인이 될 정도로 뭔가 증거물 하나를 남겨놔야 된다고. 그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니도 내도 다 써댔기지. 그게 소설이지. 그게 누가 기사라고 그럽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기사를 쓰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하려면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자를 하려면은 오랫동안 좋은 선배를 만나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려졌다 전해졌다 아무렇게나 막 쓰는 줄 알아? 아유 진짜 답답한데, 그렇게 하려면요 적어도 진짜 내가 안 게 맞다, 누군가로부터 취재해서 안 게 맞다면 두루뭉술하게라도 누구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으면은,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면은요 뭘 확인해야 된다? 표현을 하나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유서 같다 그럼 유서에서 아주 특징적인 표현 하나를 딱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표현이나 이런 내용이 딱 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실이구나를 알지. 그게 아니면은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이건 진짜 거짓말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에요 이건. 뭐 확인되는 내용이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도 확인이 안 돼요. 자, 이거를 맨 처음 누가 썼느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를 맨 처음 쓴 데는 문화일보더만요.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 문화일보가 처음 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대. 그런데 취재에 따르면이라는 애매한 얘기를 했었어. 이 얘기는 결국 뭐다? 자, 보통 이게 경찰이면은 경찰에 따르면이라고 쓰는데 취재에 따르면이라고 쓴 거 보니까 이건 검사가 얘기한 거지. 이 말은 결국 뭐다? 이 보도의 배경에 검찰이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취재에 따르면이라고 이렇게 아예 어디서부터 취재를 했는지 취재원 자체를 숨겨버리는 이런 태도는 더러운 짓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지들이 무슨 레거시 얼 미디어라고 더러운 짓 하고 있네. 아이고, 진짜 가짜는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깜냥도 안 되게 행동하면서 뭐 대우만 받으려고. 아이고, 진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문화일보 보도거든요. 자, 이 보도가 맞으려면 적어도 이 다음부터 나온 보도는 뭐 해야 된다? 확인이 돼야지. 같은 동일한 내용이 확인이 돼야지. 근데 전부 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다 알려졌대. 심지어 한겨레마저도 알려줬대. 물어봤거든? 어떻게 확인했니? 뭐 그렇대잖아. 문화일보 보도 보니까 그렇대. 자, 문화일보 보도가 지금 완전히 첫 번째 보도가 그냥 그거야. 예. 다 거기에 아니 그러려면은 인용을 하든지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인용을 하든지 인용도 못하면서 알려졌다는 그런 개떡 같은 소리는 어디서 가서 배웠는데 어디서 그렇게 더러운 짓만 배워가지고 심지어 한겨레도 이러고 있더라니까.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하나같이 더럽게 쓰레기가 된 거지. 거대한 쓰레기 아치장이 돼버렸어요, 진짜. 그리고 취재에 따르면 아이씨, 진짜 그냥 진짜. 그럼 네가 한 취재에 따르면이지. 그러면 남이 한 취재에 따르면이냐? 아유, 진짜.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러면 문화일보가 문화일보 취재에 따라서 쓰지. 그러면 니들이 내가 취재한 유튜버 장영진, 옛날 기자 장영진, 뭐 그런 거 장영진 취재에 따르면 그렇게 쓰냐? 아니잖아. 서서 하나만한 얘기를 왜 써? 못돼 처먹은 것들. 이거는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런 식의 인용 문구,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이라는 이런 취재 문구는, 이런 인용 문구는 거짓말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앞으로는 누구누구 취재에 따르면, 자사 취재에 따르면, 이거는 나 이거 거짓말로 써요. 나 소설 쓰고 있어요. 라는 표현하고 동일하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우, 진짜 못돼 먹은 것들. 수준 안 되는 것들이, 아우. 진짜 요즘 보면은 수준 이하가,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아우, 속 터져.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누구누구 취재에 따르면, 자기 뭐 땡땡일보,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런 문구는요, 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혹은 조금 남은 뭐다? 검사가 알려주던데요. 근데 검사는 뭐 우리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식집에서 돈을 전달했다. 이쪽 방에서 9천만 원 받아서 저쪽 방으로 건네줬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 공소장에 나왔나요? 안 나왔어. 그 얘기 쑥 들어가 버렸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 검찰이 한 얘기잖아요. 자, 검사가 대놓고 거짓말 합니다. 당장 돌아서서 거짓으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거짓으로 밝혀질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 가로등 전멸기니 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니 그다 조국 장관들 뭐 거기에다가 돈 넣고 어쩌려고 했다는 등 뭐 코인 거래소니 어쩌고 하면서 그 뭔가 그 이상한 얘기로 그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비방을 했던 언론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다 내용 출처가 어디였어요? 다 검찰이었어요. 근데 그거 기소나 됐어요? 기소 자체도 안 됐어요. 기소 자체가 안 됐어. 그랬으면 검사가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기자가 받아쓰고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이 반성을 안 합니다. 자, 이번에 이 비서실장이셨던 전 비서실장님, 그러니까 성시근도 전 씨더라고요. 그 비서실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이랍시고 떠들고 있는 얘기 거짓말입니다. 유서와 관련해 가지고 뭐뭐라고 알려졌다, 뭐뭐라고 전해졌다, 거짓말입니다. 왜? 누가 말해줬는지 알려줬고 전해줬으면 알려준 놈이 있고 전해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거 하나가 달랑이에요. 그리고 문화일보만 취재하고 나머지는 취재도 안 했나 봐.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누구 취재에 따르면이란 말도 없고 그냥 알려졌다야. 그냥 뻔뻔스럽게 다 전부 다 알려졌다라고 써. 야, 이쯤 되면은 거대한 사기꾼 집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전국에 3만 명 정도 있다는데 이 3만 명으로 구성된 기자 사기 집단이야. 기자 사기단이야 아주 그냥. 참, 예. 알려졌다라고 쓰려면요. 진짜 좀 알려지던가. 예? 이거는 알려졌다라고 쓴 게 아니라 땡땡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라고 쓰던가.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고 알려졌다면은 내가 취재를 했는데 한 사람한테밖에 못 들었어. 자신이 없어. 그럴 때 알려졌다라고 쓰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면은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표현이 점점 자신이 있어지는 거고요. 에? 한 사람밖에, 근데 그 한 사람도 증거가 좀 이렇게 아리까리해. 예. 예. 그것도 전원밖에 안 돼. 그러면 알려졌다라고 쓰는 거예요. 전원이란 거예요. 전원. 그런데 저거를 모든 언론사들이 일제히 알려졌다라고 쓰고 있으면 뭔데? 지들은 취재도 안 했다는 거야? 뭐야? 아휴, 그냥 언론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입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예. 이쯤 되면은 거의 방사성 폐기물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아유, 참. 파란 날개님, 집단 광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그 말인 것 같아요. 문화일보 기자 어떤 놈이냐고요? 가만히 있어봐. 제가 아까 좀 전에 확인해 뒀었는데,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렇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따르면요, 이번 일이 이재명 주변에서 5번째 이게 슬픈 아주 문제가 아주 그 비극이다. 이재명 주변에서 벌어진 5번째 비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난 5번째 비극이 아니고요. 윤석열 검찰에서 벌어진 10번째 비극입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이 과정에서 벌어진 10번째 비극입니다. 윤석열 하지만 그 윤석열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누구?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그 검찰 라인. 윤석열, 한동훈 검찰 지배 라인에서 벌어진 10번째 비극인 겁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5번째가 아니라 검찰 주변에서 10번째. 이것도 언제부터라?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딱 6년 동안에 벌어진 참혹한 일입니다. 이게 보면요.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은 검찰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나와요. 정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 이게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아니 누가 됐든 검찰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나와.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이래도 됩니까? 왜 검찰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나오지요? 자, 언론이라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대가리에 제대로 생각이 바뀐 정치인이라면 이거는 이재명을 물고 늘어질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과 검찰을 비판해야 될 사안 아니던가요? 근데 왜 이게 이재명 탓으로 돌립니까? 여기서 이번 이 비극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행동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본인도 당하고 있는 중이야. 검찰로부터 수사를 당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왜 당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까지 책임을 져야죠? 나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난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행동한 게 누구야? 검찰이죠. 그럼 검찰이 책임지는 게 맞지. 그런데 왜 그 검찰이 진행하는 그 판에서 나도 소극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것까지 책임을 져야 돼? 주 공격 목표라고, 옆에 부공격 목표까지, 주 공격 목표가 옆에 다른 부공격 목표까지 전부 다 책임져야 돼?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주 공격 목표면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검찰은 딱 이거예요. 야, 네가 굴복 안 하면 네 주변 사람 죽인다? 이거죠. 자, 이걸 좀 바꿔볼게요. 제가 요거를 아마 보니까 갑자기 딱 생각 떠올랐는데 이게 될 게 아니라 말을 바꿔봐야겠네요. 이거죠. 검찰이 지금 협박하는 거죠. 네가 굴복 안 하면, 이재명 네가 굴복 안 하면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너 굴복해라 이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이 할 짓이에요? 이게 법조인이 하는 짓입니까? 이게 검사 새끼가 할 짓이에요? 이거는 검사고 나발이고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에요, 이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검찰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 안 하면 네 주변 사람들이 죽는다. 굴복할래 안 할래?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죽어간 사람이 5명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치하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명이라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배하는 검찰에서 죽어간 사람이 10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 5명. 이거 아닙니까?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윤석열 검찰이 죽인 사람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굴복시키려고 죽인 사람이 5명인 거죠. 자, 이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윤석열 검찰이 죽인 사람이 10명, 이재명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죽인 사람이 5명, 그죠?
요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아마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죠. 윤석열 검찰이 죽인 사람 10명, 이재명 굴복시키려고 검찰이 죽인 사람 5명.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적인 인식 아닙니까? 언론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정치인이라면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윤건영 뭐라 그랬어요? 윤건영인가요? 윤영찬인가요? 아유, 진짜 그런 사람은 기본적인 그 의리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고 장체가 잘못돼 있는 사람이고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많은 노력은 했지만 끝끝내 많은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비판을 받고 또 외면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영찬 같은 놈들 때문에 이 새끼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정치를 제대로 배운 자들이 할 짓인가. 자, 지금까지 제가 왜 5명, 10명인지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때, 그때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게,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했던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2013년에 박근혜 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됐잖아요. 그러다가 2017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해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다시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분이 2명이 있었어요. 정모 변호사라는 사람 하나 하고요. 변창훈 검사하고 이 2사람이었습니다. 2사람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2사람의 이 비극적인 선택 무려 한 달이 2, 3주 차이밖에 안 나요. 2, 3주가 되기 전에 이 2사람은 모두 다 스스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이때가 언제? 2017년이에요.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느냐.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이분 역시도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정모 변호사, 변창훈 검사, 이재수 기무사령관. 이때가 2018년인가 그랬거든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3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왜 윤석열은 이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을까요? 자, 이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한동훈이었죠. 이 사건들의 대부분 다 한동훈 손을 거쳤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에서 진행된 사건 거의 다 한동훈 손을 다 거쳤다고 보면 돼. 솔직히 말해볼까요? 윤석열은요, 수사 잘 몰라. 할지도 몰라. 실제, 그래서 대부분 밑에 사람들이 다 해요. 그 밑에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박찬호니, 뭐, 윤대진이니, 그 다음에 한동훈이니 그런 거예요. 그들이 다 한 거야, 실제로 사건은.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돌아가십니까? 2019년일 겁니다. 청와대 특감 반원이었던 분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명수산이 운운한 이 사건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시죠. 이분이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좀 잘 돌봐달라고 윤석열한테 부탁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내용이 뭐였다? 내가 모든 걸 안고 가니까 내 가족을 살펴달라고. 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특감 반원이 갑자기 이 목숨을 끊고 난 다음에 이 특감 반원의 핸드폰 뺏어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네. 뭐 그래서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면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 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이 아이폰이었거든요. 아이폰 뺏어와가지고 포렌직을 하네. 그 난리 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때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때 이 청와대 특감반 이 사람의 아이폰은 열렸어.
근데 이 다음에 한동훈 건 안 열렸어. 못 열어요. 왜? 왜 못 열까? 이때까지 열렸는데 이때부터 왜 다음부터 왜 못 열까? 검찰이 그때 그 전까지 열었는데 왜 못 열까? 그러니까 지금도 열 수 있는데 못 연다는 얘기죠. 안 연다는 얘기지. 왜? 누구 좋으라고? 한동훈 좋으라고. 자, 벌써 여기까지 몇 명? 2명, 1명, 1명. 특감 반원. 자, 이 특감 반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한동훈 얘네들이 뭐 청와대 하명 수사를 수사한다는 둥 어쩐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뭐 그때 누구더라 김태우 씨 뭐 그 사람의 폭로 뭐 이런 거 뒤진다고 하면서 청와대 특감 반원들 정말 달달달달 볶았어요. 뭐 하명 수사니 뭐 김태우 사건이니 이러면서 달달달달 볶았습니다. 그때 이 백원우 그 비서관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함께 있었던 특감 반원이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매우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이분 여기 두 분. 자, 여기면 벌써 4명이죠. 그리고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광동병원 이사장, 예, 극단적인 선택했습니다. 또 있어요. 자, 그 당시 특감 반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감 반원이 유서에서 내 가족에 대해서 좀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배려를 바란다. 내가 죽으니까 내 가족은 좀 지켜다오.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따로 유서를 썼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 강하게 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죠. 자, 윤건영 너 잘 들어. 아니, 윤영찬 너 잘 들어. 이낙연 이때 있던 실장. 이분도 윤석열한테 수사받다가 돌아가셨거든. 이것도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나? 에? 자, 보세요. 이분은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 벌써 몇 명? 5명.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은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당시 검사 출신의 특별검사가 수사하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공식적인 카운트에서는 뺐습니다. 하지만 이분까지 포함을 하면은 6명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는 했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지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그런 분까지 포함하면요. 여기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하는 동안에 한 2, 3년 동안, 아니, 3년이구나. 3년 동안 사망한 사람이, 3년 동안 검찰에서 사망한 사람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있던 약 3년여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숨진 분이 6명. 그리고 숨지진 않았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9명이 됩니다. 많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을 안 하죠? 이것까지 가만히 생각하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우리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사태, 이 비극적인 죽음의 바탕은 누가 바탕입니까? 누가 원인입니까? 윤석열이죠. 검찰이죠. 이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은 검찰한테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미 2017년부터 검찰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나왔단 말이야. 검찰이 좀 사건을 세게 수사한다 그러면 다 죽어나와.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갑자기 진술이 바뀌어. 감옥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갑자기 나와서 석방되자마자 진술이 바뀌거나 죽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거 아닙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검찰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은 살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안 하면 죽는 거야. 이게 안기부야? 지들이? 검사가 안기부야?
옛날에 안기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기부에서 원하는 대로 풀어. 안 불잖아? 그럼 두들겨 패. 결국엔 사람이 죽어나갔죠. 안기부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고 진술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뭐가 나온다? 네, 살아나왔어.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야. 그때처럼 두들겨 패서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죠. 왜? 그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거든. 검찰이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얼마나 무도한지 아세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이 끝나려면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검찰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검찰? 이거는 검찰이 아니에요. 지들이 무슨 검사야? 얘네들은 저승사자. 아니, 얘네들은 망난이라 그러죠. 이런 놈들을 보고 망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망난이가 뭡니까? 사형장에서 죄수들의 목을 치는 게 망난이죠. 이런 자가 망난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미 9명, 10명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장동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5명이 돌아가시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11명. 돌아가시지는 않았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까지. 그래서 여기에는 유동규하고 김만배 포함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두 몇 명? 20명 됩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거 혹은 언론에 살짝 스쳐 지나간 것까지 합쳐버리면은 20명 가까이 돼요.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까? 이거에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의 책임을 이재명이 져야 됩니까? 이건 윤석열이 져야 되는 거죠. 지가 중앙지검장 했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어나갔으니까 두 번째, 지가 검찰총장 했으니까 지가 검찰에 사람에게 많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리고 지가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가 꼭 지가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지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수사니까 이 병신 같은 새끼 지가 그래 놓고서는 상대방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봐. 3.1절 날 이재명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대. 쫄리거든. 야, 그렇게 쫄리면은 애시당초 나쁜 짓을 하지 말든가. 등신 같은 놈. 에이. 솔직히 말할까요? 윤석열 겁쟁이에요. 현장에서 따지고 눈앞에서 목소리 높이면 꼼짝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과 권위를 빌려서 호가호위할지언정 1대1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맞서 싸우는 상황이 될 경우 도망갈 거예요. 사람 상대방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가오만 잡으려고 그러지. 에휴.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한 템포 정리를 할게요. 자,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예. 검찰에서 죽어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윤석열이 져야죠. 특히, 누구? 이놈이 져야지. 서초동 저승사자라는 엄희준 검사.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조사 수사 대상자들을 많이 괴롭혀요. 그리고 이놈 때문에 많이 죽었죠.
이 서초동 저승사자 어미준 윤석열의 뭐 최측근이자 윤석열의 손발이자 입속에 혀같이 굴고 있는 간신배, 우리 이놈의 얼굴을 기억해 둡시다. 자, 후원해 주신 분 계시네요. 자, 얄리얄리 얄라쇼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하루님 릴레이 해주셨고요. 스카이님 릴레이 역시 참여해 주셨고요. 아브라함님도 감사합니다. 자, 자,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그죠?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